전북 지역에서 9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해당 사무실은 2주간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김제시의장 주민 소환을 추진 중인 지역단체가 이번엔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일련의 사건들로 시민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며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로 90회를 맞은 남원시 춘향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크게 축소돼 치러집니다.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뮤지컬 등 3개 행사만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향기 산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시정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북 96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주지검은 9일 오후 전주지검 소속 직원 4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발생에 따라 전주지검은 청사 소독을 마치고 A씨가 근무한 사무실을 2주 동안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제시의장 주민 소환을 추진 중인 지역단체가 이번엔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제시의장 주민 소환 추진위원회는 동료 시의원 간 불륜 문제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시민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농산물 판매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 책임을 묻기 위해 공익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진위는 주민 소환과 별도로 공익소송단을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던 김제 지역 응급 의료 서비스 문제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김제시는 응급 의료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올해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김제 우석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해왔지만 재정 악화로 지난 4월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익산이나 전주대학병원 응급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우리의 일상을 멈춰버렸죠. 또 이로 인해 지역 경제도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향기를 통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유진섭 정읍시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정읍시장 유진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읍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 향기공화국 같은데요. 향기공화국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향기공화국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향기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실 거고, 또 공화국이라는 말도 의미를 아실 건데, 공화라는 말이 뭐 50이나 60이나 이런 정치적인 걸로만 너무 해석하시는 것 같아서 공화라는 말 자체는 더불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라고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향기를 통해서 향기가 갖고 있는 치유의 힘, 또 우리 삶의 에너지, 활력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향기를 통해서 많이 좀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취득을 해가지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생활들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자주 작동이 됐으면 좋겠다. 그 향기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가진 향기가 내 일상,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고 넉넉하고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향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코로나19로 촉발된 팬데믹 상황에서 이 생태 백신이란 개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시장님께서는 향기 백신이란 용어를 창안하셨다고요?
예. 요즘 그 생태 백신 또 향기 백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일부 좀 해석이 좀 필요하고 설명이 좀 필요한데 합니다. 우리가 지금 화학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이 갖고 있는 치유의 힘을 우리가 이제 빌려 쓸 수밖에 없는데 그 라벤더나 또는 자연이 갖고 있는 그 자연적인 치유의 힘을 우리가 좀 활용하자. 화학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화학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 코로나19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 뭐 20이든 코로나 30이든 이러한 변이들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 세상을 공격해 올 거다. 그러기 위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화학적 백신이라는 건 사후적 대응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태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늘 평상시에 내 면역력을 좀 관리하고 건강을 좀 확보하고 또는 요즘 그 코로나 블루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울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울증 또는 분노 이런 것들을 적절히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생태 백신이라는 거고 또 향기 백신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연장해서 함께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라벤더가 이미 여러 학계나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검증이 된 것처럼 충분히 우리들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 또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힘이 탁월하다고 하는 게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라벤더 호흡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다지고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고 내 건강을 확보하는 수단과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향기를 통한 백신이 우리 몸에 안전장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말씀하신 이 향기 백신이 시민들의 우울감 해소라든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향기 공화국과 관련해서 향기 경제의 세부 전략도 마련하셨다고 들었어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향기 경제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들이 많은데 이 향기가 갖고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저는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보수적으로 해왔던 경제 활동에서 새로운 영역의 경제 공간이 생길 걸로 보고 그 생기는 경제 공간에 우리 작업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거하고 관련된 용역을 최근 이제 중간 보고까지 끝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보고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경제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 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칭 향기 경제로 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라벤더 마을을 만든다든가 또 이 향기 자원 또 향기의 추출물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활력을 좀 증진시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라벤더 삼겹살도 아주 이색적이고 많은 분들의 호기심을 자아낼 수 있는 거고 또 라벤더 빵도 그렇고요. 라벤더 막걸리도 아주 좀 새로운 요즘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상품들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에 체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 미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그 향기 경제의 주요 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소득이 좀 젊은 사람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는 질서에 빨리 순응했던 사람들이 경제의 중심에 들어있는 것처럼 이 향기 경제에 우리 젊은 분들이 빨리 진입을 해서 그 향기 경제를 이해하고 외지인들을 좀 끌어들여서 젊은 사람들의 경제 공간을 좀 더 많은 룸을 확보해 주는 게 이 향기 경제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고 또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향기를 통해 지역민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섭 정읍시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아르바이트생 겸 실습생으로 자동차 검사소에서 일을 시작한 23살 김모 씨가 2달을 채우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인터뷰인데요. 악화된 경영 속에서 아무래도 숙련된 직원들보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감축시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전북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이 결국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해 우선 버틴다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했지만 이마저도 코로나19로 자리를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4대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이들은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 소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인들과 SNS를 통해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률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아무런 대책 없이 허무한 시간만 흐르고 있는 모습에 20대의 청춘도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주들도 잠시 쉬어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답답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전주의 한 고깃집은 손님이 한 달째 전무해 가족 단위로만 경영 방식을 바꿨다고 하는 사례를 담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 축제가 줄줄이 취소됐죠. 올해로 90회를 맞은 남원시 춘향제도 대폭 축소돼서 개막했습니다.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뮤지컬 등 3개 행사만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 광안루원입니다. 춘향제향을 시작으로 90주년을 맞은 춘향제가 10일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개막식을 비롯한 대부분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매년 춘향제가 열리는 시기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던 광안루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행사로 축소 운영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90주년 기념 뮤지컬 등 3개의 행사로 13일까지 열립니다. 이마저도 무관객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고 춘향제 온라인 채널인 남원 와락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남원 춘향제가 90회를 맞았습니다. 춘향제로서는 참 의미 있는 해인데요. 아쉽게도 코로나 유행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춘향제 추억 공모전과 춘향제 로고송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모두 취소됐습니다. 춘향제 주요 행사인 춘향선발대회는 소규모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으로만 시청할 수 있습니다. 1931년부터 끊기지 않고 해왔는데 이번에는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더 즐길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남원 와락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춘향제 기간 중 열리는 46년 역사의 춘향 국악대전도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추석 이후로 연기된 상황입니다.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춘향제가 올해는 최소한의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명맥을 잇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 오전 기온은 20도, 한낮 기온은 26도가 예상됩니다. 선선한 가운데 구름이 많이 끼면서 하늘빛은 흐리겠습니다. 전북 내륙의 가시거리 200m 미만에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평년과 비슷한 기온으로 활동하기에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 안팎일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 25도, 남원 순창 26도, 부안 고창 27도가 예상됩니다. 남원 임신들 지역에서는 오후에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반적으로 맑겠습니다. 또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예보 기간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면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